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빅터 웬반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NBA에 굉장히 또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고 2m 20cm가 넘는 키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드처럼 플레이하는 루키 시즌 때부터 엄청난 놀라움을 남긴 선수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샤킬 오닐이 후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웬반야마에게는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웬반야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슛에 의존하면 지배적인 선수가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웬반야마가 본인의 높이를 활용해서 좀 더 골밑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림에서 또 페인트 존에서 떨어져서 슛을 쏘면 아주 많은 오르내림이 생길 거고 결국에는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는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화법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웬반야마가 또 혹은 웬반야마 정도 키가 되는 선수가 당연히 인사이드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효율도 높아지고 경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본인이 뛰던 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과거처럼 인사이드에서 머물러서 적당히 팔꿈치로 후리면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반야마와 샤킬 오닐은 그냥 포지션만 갖고 그리고 또 그냥 키 큰 선수라는 장점만 있을 뿐이지 완전히 플레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웬반야마가 샤킬 오닐의 저런 충고를 듣기보다는 본인만의 게임, 본인만의 장점을 더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샤킬 오닐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웬반야마가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함, 그리고 웬반야마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낮은 효율, 그 다음에 또 약간은 뜬금없는 슛 셀렉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가다듬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웬반야마, 이 선수에게 미드레인지 슈팅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빅맨들이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공 잡고 그 다음에 5초 가까이 공 튀기면서 인사이드에서 득점을 올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향후에도 오지 않을 거고요, 당분간은. 자, 그렇다면 빅맨이 볼핸들러나 스윙맨에 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내가 원하는 만큼 볼을 캐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볼을 들고 오는 선수는 빅맨이나 파워포워드가 아니라 3번, 2번, 1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상대 수비의 간을 보고 리듬을 잃고 또 상대 수비의 그런 박자를 뺏기 위해서는 공을 들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공을 들고 있을 때 상대 수비로부터 볼을 뺏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볼을 캐칭하고 키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가 제일 좋으냐? 미드레인지예요. 왜냐하면 미드레인지에서 만약에 더블팀 온다?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점 라인 바깥에서는 아무래도 수비는 굉장히 느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이드 비좁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집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위치가 아주 프리하게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저는 미드레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드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난 시즌에 골밑과 미드레인지 게임을 살펴보시면 필드골 바이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 필드골을 시도한 거리별 퍼센테이지입니다. 보시면 2점 야투가 약 66%, 야투 3개 중에 2개가량이 2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3점이었습니다. 웬반야마의 포지션, 그리고 웬반야마의 키를 감안한다면 샤킬 오닐의 저런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3점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3점 성공률 32.5%였기 때문에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점과 3점 야투의 이런 비중 자체가 황금 밸런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웬반야마의 신장이나 혹은 웬반야마의 포지션을 감안했을 때 좀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0에서 3피트 사이, 그러니까 완전히 인사이드 근처에서는 야투 퍼센테이지가 30%, 야투 10개 중에 3개가 3피트 이내에서 그렇게 시도가 됐고요. 그리고 3에서 10피트 사이가 야투 5개 중에 하나, 2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매한 미드레인지 위치가 바로 10에서 16, 그리고 16에서 3점 라인까지잖아요. 저 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퍼를 던져야 되고, 그리고 플로터나 티어 드랍보다는 내가 조금 로딩이 걸리는 그런 슛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야투의 시도 비율 자체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3점을 시도했던 비율은 33.2%, 전체 야투 3개 중에
1개가 3점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골밑과 미드레인지 성공률을 살펴보시면 2점 야투가 53.4%니까 사실 웬반야마의 신장이나 혹은 윙스팬을 감안한다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0에서 3피트까지는 70%가 넘죠. 뭐 인사이드 바로 근처, 언더 더 림, 뭐 언더니스 뭐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정도는 남아야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3에서 10피트를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46.3%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위치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보다 키가 작은 선수로부터 볼을 뺏기지 않고 또 나보다 키는 작지만 또 빅맨 포지션 수비를 잘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며 그리고 또 블락 타이밍을 잘 잡는 선수 머리 위로 어떤 식의 기술을 통해서 야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본인의 노력에 달린 거죠. 자, 그리고 10에서 16피트, 16에서 3점 거리까지는 모든 코트를 통틀어서 가장 야투 효율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웬반야마 역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3점 성공률은 32.5%를 기록을 했는데 평균 3점을 5.5개를 시도해서 1.8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오케이. 하지만 효율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미드레인지 게임을 굳이 늘리기보다는 저는 미드레인지 게임 옵션보다는 골밑과 3점 효율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P3가 들어왔고 CP3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을 타고 3점 라인 안쪽에서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투맨 게임 하거나 본인이 미드레인지 게임을 직접 가져가는 걸 좋아하죠. 그렇다면 빅터 웬반야마와 동선이 겹치는 그 미드레인지보다는 웬반야마가 확실하게 골밑에서의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3에서 10피트 사이에서 야투 효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3점도 조금 더 정제된 상황에서 던지는 셀렉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미드레인지 게임에 대한 집착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볼까요? 지금처럼 이제 롤맨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죠. 기본적으로 운동능력 좋고 키 크고 윙스팬이 2m 44cm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 이제 이런 플레이, 여러분 이걸 이제 쉐임과 드리블이라고 합니다. 쉐임과 코치가 이런 드리블을 많이 썼기 때문에 쉐임과 드리블인데 저 키에 쓴다는 것 자체가 사기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왼손으로 덩크, 여기에 셀프 엘리웁, 페인트존 이내로 들어오면 뭐 웬반야마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3점 라인 바깥에서 3점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지금도 멋지게 페이셜 덩크, 이번에도 왼손, 그리고 페인트존 내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뭐 엄청나게 성공률이 높죠. 지금도 페인트존 바깥에서 드랍스텝 밟고 득점, 여기에 멋진 서커샷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이렇게 짧은 하이라이트를 봤지만 웬반야마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결국 양질의 패스를 골밑과 가까운 위치에 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의 존재예요. 그런데 지난 시즌 샌안토니는 그러지 못했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 웬반야마와 신장이 비슷하고 그리고 또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두 명의 선수입니다. 루디 고베어 같은 경우에는 웬반야마와는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같은 프랑스 출신이고 그리고 또 장신입니다. 포르징기스는 웬반야마 이전에 웬반야마였어요. 별명 자체가 유니콘이었고 어떻게 본다면 웬반야마와 가장 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신장도 거의 똑같으니까요. 자, 웬반야마는 2m 22cm에 104kg, 굉장히 마른 체구입니다.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합류 이후에 11파운드, 몸무게가 5kg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래봤자 104kg입니다. 멸치죠. 자, 루디 고베어는 웬반야마보다 6cm가 작지만 몸무게는 조금 더 나가는 빅맨입니다. 117kg. 그리고 크리스타스 포르징기스는 웬반야마 키가 거의 비슷하고 몸무게는 포르징기스도 상당히 말랐다는 평가를 받지만 웬반야마보다는 조금 더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골밑과 미드레인지 3점 성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야투의 시도 빈도를 보시면 웬반야마는 66.8%가 2점이고요. 3점이 33.2%. 루디 고베어는 2점 야투가 99.5%니까 그냥 2점만 던집니다. 자, 포르징기스는 웬반야마보다는 3점을 덜 던지죠. 2점이 61%.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는 2점이고 그 다음에 10개 중에 4개는 3점을 던지는 포르징기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3에서 10피트도 웬반야마가 제일 많이 던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루디 고베어나 포르징기스는 거의 안 던지고요. 10에서 16피트도 루디 고베어는 저 정도의 비율이면 거의 샤클락에 쫓겨서 던지는 수준입니다. 포르징기스가 그나마 좀 던지는 편인데 이거는 뭐 웬반야마보다 훨씬 슛 릴리즈가 빠르고 또 슈팅이 좋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16에서 3포인트까지, 16에서 3포인트까지는 거의 롱투입니다. 코트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야투 확률이 떨어지는 곳인데 뭐 셋 다 높진 않죠. 자, 2점 야투를 보시면 웬반야마가 가장 떨어집니다. 53.4%, 고베어 66.4%, 그리고 포르징기스도 60%를 넘겼고요. 0에서 3피트를 봐도 웬반야마가 가장 떨어집니다. 고베어와 포르징기스는 75%고요. 3에서 10피트를 보시면 루디 고베어는 뭐 이 3에서 10피트를 넘어가게 되면 슛을 던지지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예외로 둔다면 웬반야마는 46.3%, 그런데 포르징기스가 53.8%입니다. 자, 그리고 10에서 16피트는 웬반야마가 32.1%, 포르징기스는 50.5%,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16에서 3점까지도 웬비는 33, 포르징기스는 39.5%. 기본적으로 포르징기스도 보스턴 셀틱스로 이적하기 전까지는 야투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았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보스턴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 그 다음에 좋은 헤드코치, 그리고 훌륭한 동료를 만나면서 야투 효율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또 웬만하면 루키 시즌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야투 효율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자, 이거는 결국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신중한 슛 셀렉션을 가져가든지, 뭐 혹은 내가 확률 높은 코트 지점으로 그 자리를 선점하든지, 아니면 웬반야마 옆에 좋은 동료가 있든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웬반야마의 루키 시즌에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야투를 던지는 그 시도 빈도를 놓고 봤을 때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드레인지 게임을 아주 잘 가져가는 케빈 듀란트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빈 듀란트, 자, 2점 야투가 71.7%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웬반야마보다 키가 더 작은 그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외곽지향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3점 시도 비율 자체가 28.3%니까 웬반야마보다 더 낮아요. 그쵸? 오히려 케빈 듀란트가 조금 더 2점 야투를 많이 시도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3, 3에서 10은 듀란트가 별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워낙 미드레인지 게임이 좋다 보니까 10에서 16피트가 27.9%, 16에서 3점까지가 16%, 이 두 가지 위치에서 굉장히 높은 야투 비중을 가져갔죠. 그만큼 미드레인지 게임의 빈도가 높고 미드레인지 게임을 잘 가져가는 선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듀란트의 골밑과 미드레인지 3점 성공률을 위치별로 살펴보면 2점 야투조차도 듀란트는 웬반야마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0에서 3피트도 82.7%, 웬반야마를 완전히 압살하죠. 3에서 10피트도 53%. 그 다음이 이제 미드레인지입니다. 10에서 16이 무려 49.1%. 이건 거의 사기죠. 16에서 3포인트까지가 53%. 야, 이거는 진짜 듀란트가 신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점이 41.3%니 웬반야마가 듀란트보다 신장도 10cm 이상 길고 크고, 그 다음에 윙스팬은 뭐 2m 44cm인데 야투 효율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 물론 듀란트가 천상계이긴 합니다만 이 웬반야마도 분명히 개선하고 수정할 만한 사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웬반야마가 야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슛 셀렉션, 특히나 지난 시즌 웬반야마의 3점 셀렉션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뭐 무지성으로 스텝백을 던진다든지, 그리고 미처 동료들이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3점을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이건 사실 뭐 게임을 배워가면서 저는 웬반야마가 고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샤키로닐의 이야기대로 외곽에서 슛 던지는 거 미드레인지 게임 배제하고 내가 조금 더 피지컬하게 조금 더 육탄전을 펼치면서 림과 가까운 쪽에서 공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팀 덩컨처럼. 그러니까 본인의 이건 게임 플랜과 습관이 싹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농구 시대이기도 하고요. 추세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마지막, 저는 웬반야마 옆에 아주 훌륭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 시즌 물론 타이어스 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스 존스는 창조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선수예요. 다만 내가 본연의 역할은 잘해요. 공을 몰고 와서 웬반야마 투맨 게임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바운스 패스하고 체스 패스하고 포켓 패스하는.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 경기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웬반야마를 미쳐 날뛰게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 폴은 반대입니다. 크리스 폴은 나이가 들었고 스피드가 느려졌지만 리그에서 투맨 게임을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그동안 CP3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데이비드 웨스트, 그 다음에 타이슨 챈들러, 그리고 또 가장 가깝게는 클린트 카펠라, 자, 이런 선수들, 또 블레이크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 빅맨들을 얼마나 잘 살렸습니까? 그런데 웬반야마와 함께 한다? 이거는 엄청난 그런 이 기대에 부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웬반야마는
굉장히 큰 신장, 그 다음 긴 리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려한 볼 핸들링, 여기에 압도적인 리치까지 확실한 강점입니다. 이 부분은 강점이에요. 그리고 효율을 떠나서 코트 어디서든지 슈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샷 크리에이팅 능력은 저 키에서 쉽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에 이 플레이메이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빈도 자체는 낮은 편이었어요. 트레이 존스를 뭐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트레이 존스의 그릇으로는 사실 웬반야마의 잠재력이나 효율을 확 끌어내기는 무리였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크리스 폴은 패스 마스터이고요. 그 다음에 빅맨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베테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율이 낮았던 웬비의 야투 성공률, 볼륨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리스 폴이 물론 하이 피켓롤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하이 피켓롤이라 함은 3점과 하프라인 사이에서 시작하는 투맨 게임인데 웬비는 발이 빠르잖아요. 하이 피켓롤을 했을 때 웬비가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위협적으로 롤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정석적으로 3점 라인 근처에서 피켓롤을 하면서 크리스 폴이 공간을 잡아먹고 미드레인지 게임을 가져갔을 때 이때 웬반야마가 팝을 하거나 아니면 웬반야마가 스위치된 상황에서 림을 등지고 그리고 나서 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랍스트렛, 라패스를 받아서 찍어버리는 그런 위협적인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반야마는 지금 효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곳은 미드레인지예요. 저는 아까 웬반야마의 미드레인지 게임이 나중에는 필요하겠지만 크리스 폴이 들어오는 이상 다음 시즌 정도는 미드레인지 게임은 그냥 옵션에서 없애도 된다. 웬반야마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0에서 3피트, 3에서 10피트 야투, 그 다음에 3점 라인 바깥에서의 야투. 쓸데없는 딥3나 아니면은 수비 달고 풀업이 아니라 크리스 폴 혹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했을 때 적어도 세미 오픈은 되는 3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3점을 던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이 웬반야마의 성장을 지켜보는 건 기대가 되는데 2년차 시즌에 CP3를 만났다는 것, 이거는 뭐 샌안토니 스퍼스의 성적 상승 또 웬반야마의 잠재력이 더욱더 발현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웬반야마와 또 CP3의 조합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웬반야마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